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9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세냐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실세냐 뭐 이런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났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아들이죠.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 그 사람이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취임식에 경축 특사단 자격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윤 대통령의 특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특명은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단 관계자 이름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필리핀 하원 의장의 관련 면담도 조율 중이다. 필리핀에 오래전 완공된 뒤 가동되지 않는 원전이 있는데 이걸 재가동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우리가 수주할 예정이어서 필리핀 측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오면 물론 오래된 원전 재가동 정비 이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 원전 수주 이런 거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특명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고서 지금 특사단으로 가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식에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은 뭘 떠올리냐면 그런데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이 갔던 특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장제원 의원 5월 중순에 그러니까 훨씬 먼저 간 거죠. 중순에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겸 아부다비 군주에 대한 조문사절단.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조문사절단 자격으로 UAE 아랍에미리트를 갔거든요. 여기서도 칼둔 칼리파 알부라박 좀 이름이 긴데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원전과 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UAE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했던 곳이죠. 그래서 원전 방산, 그때도 원전과 함께 국내 무기 같은 걸 거기다 수출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다시 재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의 인맥도 있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계열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려고 하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직접 방문하고 가서 사죄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은 확인은 안 됐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UAE에 도착했던 거는 사실이다. 그것도 사실은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그런 원전 사업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그거를 아웃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국익저해 사범이죠. 명백한 국익저해입니다. 그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장제원 의원이 그 UAE를 갔는데 이거는 아직 결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틀림없이 원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외에 플러스 알파. 지금 중동 같은 데도 석유 고갈에 대비해서 원전 건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5월 중순에 특사를 갔는데 6월 말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다. 그러면 누가 이겼냐?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일단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가는 걸 보고 나도 특사 좀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했던 것도 자기도 특사를 좀 가고 싶은데 원래 정권 초에는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특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특사로 가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우크라이나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특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죠. 그것도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의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측근인 정진석 의원이 그걸 저격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를 우겨가지고 결국 외교부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건 확인이 됐죠. 나중에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특사로 가셨으면 좋으실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사 요청을 거절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 장제원 의원도 특사로 가는데 나도 좀 특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기회만 보고 있다가 특사 기회가 한번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장제원 의원만 지난번에 보내서 미행했는데 이번에 우리 권 대표도 한번 가시죠. 이랬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 또한 경쟁의 일환이다. 실세 경쟁의 일환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어제 그저께죠. 27일 오전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이 있었고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주관이죠. 주관하는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자,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당내 무슨 공식 조직도 아닙니다. 그냥 당내 의원들 공보 모임이죠. 이 공보 모임에 원래 거기 회원 명단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신문에 따라서는 뭐 58명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60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110명이 조금 넘는 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에 왔다. 거기에 심하게 얘기하면 얼굴 도장 찍으러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런데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주관하는 의원총회에는 40명도 안 왔다. 그거는 공식 행사입니다. 이게 바로 염량세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권성동보다는 장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물론 그게 뭐 같은 시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이행하는 것보다 장제원 의원한테 가서 얼굴 도장 한번 찍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더 실세다. 여기서 장제원 의원이 또 한 번 판정승을 한 것이다. 실세 경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가만히 보시죠. 그 미래혁신 포럼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했는데요. 요게 또 화제입니다. 21대 국회 구성 직후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때 초청한 연사들 기억나십니까?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초청했습니다. 원희룡, 홍준표,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날 초청한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격려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디스, 폄하로 보십니까? 저는 뼈가 있는 농담으로 봅니다. 폄하에 가깝죠. 무슨 얘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권 후보도 아닌데 야 지금 뭐 미래혁신 포럼 옛날에 미래혁신 포럼 아니네? 뭔가 폄하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얘기죠. 그 얘기인 점을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인사말에서 그냥 웃었지만 실질적으로 뼈가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사회를 보는 박성중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성중 의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중 사회를 보던 박성중 의원이 이 잘 못 들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질의응답 하지 마? 뭐 어쩌고 이런 게 마이크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놓고 질의응답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회자한테 그 사회자는 장제원 의원이 섭외한 사회자인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질의응답 없이 끝났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질의응답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의 핵심 요지 신문에 아마 나온 거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니네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총선 때 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취지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제동을 건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앞장선 거죠. 이거 보면 여기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일종의 판정승이다. 어찌 보면 미래혁신포럼이라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충성심을 보였다. 이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장제원보다 한 수 위야 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거는 그날 뭐 가서 작전을 짜서 한 게 아니고 평상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반영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라는 것을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만은 같이 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민들레라는 모임을 만들되 다른 의원들,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도 만약에 이 공보 모임에 합류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막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들레 모임을 추진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공부하겠다는데 그럼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공보 모임은 되고 민들레라는 공보 모임은 안 되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개파, 그 다음에 공보 모임 필요하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거 뭐 개파 없애야 된다. 뭐 개파를 어떻게 없습니까? 아니 의원들도 다 친소관계가 있고 우리도 뭐 친목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그걸 모이지 말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한들 그게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개파의 폐해가 있다?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개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정치권에서 개파라는 건 당연히 있고요.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정치 분석을 한다? 개파를 없애라? 그건 그냥 공허한 얘기입니다. 정치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앞으로도 아마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민들레에 대해서 공개 저격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니까 결국 민들레는 아직까지도 발족을 못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발족을 할 거로 제가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들레 발족을 수년시켰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일단 판정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개는 장제원 의원이 이겼다고 보고 2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정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승자는 어디에 있느냐? 뭐 그거야 누구도 그냥 점쳐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른바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의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침을 압니다. 권력 실세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을 누가 자주 만나느냐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간혹 내가 대통령하고 전화했는데 이런 얘기하죠. 그게 뭐냐? 내가 실세라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원래 진짜 실세는요, 대통령하고 전화했다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대통령을 파는 거거든요. 호가호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잘 안다면 경고합니다. 정무수석을 통해서 나 팔지 말라. 경고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아니면 옛날 같으면 국정원장이 살짝 불러내서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대통령하고도 전화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전화는 할 수 있을 때 전화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표해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권력의 생리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검찰도 권력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랑 통화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 기분 좋지 않죠. 그런 점은 아마 실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과시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하고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자기는 전화통화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실세냐? 장제원 의원은 무관입니다.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있지 않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나는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하는 얘기를 자꾸 과시하는 이유는 장제원 의원한테 실질적인 권력은 못 미친다. 저는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는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전화통화는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승리.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실적을 만들어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부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내가 정권이 바뀌어서 진짜 몇 달 만에 내가 원전 수주 한 건 했다. 그걸 장제원 의원이 만들어내느냐, 권성동 의원이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EU의 특사로 갔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첫 번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판단은 이 사람들이 실세로 등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표 이제 6월달 지금 현재 뭐 이준석 대표를 아웃시키지 않는 한 6월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이제 이른바 실세 경쟁의 그 상황인데, 거기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진짜 실세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